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 시즌4의 사회를 맡게 된 강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알코올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 시즌4는 녹화 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와 알코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사전에 질문을 받아 진행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저희 센터에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전문가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김성곤 센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알코올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 영상을 제작한 지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2019년에 처음 제작된 이후 꾸준히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만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벌써 4번째라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여러 번이라도 이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코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저 또한 감회가 새롭고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터뷰가 제작되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센터장님의 근황을 살펴보니 네, 2022년 한국인 최초로 알코올 중독 전문 국회학회인 국제알코올중독생리학연구학회 이사장직에 선출되셨고 2년간의 임기를 마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은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올린 것에 기여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국가에 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중독 관련 국제학회에서 이사장직을 맡으셨다는 점에서 학자로서의 영예와 또 알코올 중독 연구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굉장히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고가 엿보였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또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집된 알코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질문 등 중 앞선 시즌에 나온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성곤 센터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주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숙취로 힘들어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센터장님, 음주 후에 숙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휴젤류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 술에 함유되어 있는 순수 알코올 이외에 다른 화학물질들로 인해서 숙취가 발생된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코올의 대사물질도 좀 관여를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정확한 물질을 알 수 없지만 드시는 분이 숙취를 느끼시면 이런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정확한 물질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숙취 제거제라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제일 좋은 거는 술을 안 드시는 것이 숙취를 확실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미 숙취를 겪으셨다면 뭔가 몸에 해로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은 안 드시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 역시 숙취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렇네요. 네, 지역사회 담당자분들께서 혹시 본인께서 숙취를 겪고 계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인이나 막걸리를 마시면 숙취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알기론 발효주라서 그런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효주이든 어떤 주이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불순물, 즉 다른 화학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든 알코올은 숙취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 불순물이 존재하고 그것이 나에게 수치를 유발할 수 있다. 앞선 질문과 유사하지만은 사실 순수한 알코올만 드신다면 수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제가 아시는 분은 이런 순수 알코올로 된 것만 드셔서 수치를 면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러나 알코올의 대사 물질도 수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맞지 않으시면 안 드시는 것이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실 겁니다. 아, 불순물이 들어있는 게 그런 숙취를 더 유발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깨끗한 증류주 40도 되는 독주로 계속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만은 결국에 알코올 대사물질도 숙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숙취가 생기는 음료, 즉 알코올은 안 드시는 것이 가장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건강음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술을 마실 때 물과 술만 먹으면 더 금방 취하나요? 술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건강한 음주는 없습니다. 사실 술을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건 틀림없거든요. 따라서 덜 건강을 해치게 드시는 방법이 뭘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술을 드셨을 때 알코올이 장내에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즉 흡수를 줄이고 천천히 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죠. 그러면 술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물과 드시는 것이 좀 낫고요. 특히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산음료나 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흡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흡수량을 또는 흡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면 좀 덜 해롭게 음주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늦게 올리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건강음주 실천법 중에서 좋은 안주와 먹기나 물을 자주 마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늦게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답변도 약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흥미로운데요. 알러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센터장님, 알코올 알러지가 있는데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됐나요? 죽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러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 차이고요. 술을 드셔서 알러지가 생겨서 힘드신 분은 아시다시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그런 분은 또 가려움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술을 안 드셔야 되겠죠. 죽을 가능성은 낮더라도 이런 힘든 것과 함께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술을 안 드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도 이런 알러지 때문에 아예 금주를 하십니다. 알러지는 면역기관과 관계가 있어서 알러지가 자꾸 생긴다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주를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코올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노력해서 음주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금주를 하시는 것이 본인 건강에 훨씬 더 이득인 점 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5번째 질문은요, 담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센터장님, 술을 마시면 담배가 더 생각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술이나 담배와 같이 습관성이 있는 물질들은 우리 뇌에 되뇌 보상회로라고 있습니다. 그 회로에 자극을 하면 본인이 했던 행동을 또 하도록 유지를 또는 더 하도록 만드는 그런 회로가 있거든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술을 조금 드시면 그
그 회로가 자극이 되고 술을 더 마시고 싶어지고, 담배를 또 피우시면 그 회로가 자극이 되어서 담배를 더 피우고 싶은 것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면 담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담배를 피우시면 또 술을 더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통 경로가 이 대뇌의 보상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자극되면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 회로를 자극시키는 모든 행동들을 더 유도하고 더 하고 싶어지고, 따라서 이게 상승작용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면 술 드시고 싶고, 술 드시면 담배 하고 싶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상회로와 이제 상승작용, 요런 것들 때문에 술 마시면 담배가 땡기고, 담배 피우면 술이 땡기고, 요런 맞습니다. 작용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이제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장술과 연관 자극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재밌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울리는 술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끔은 해장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중독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건 질문이 하나지만 답변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보면 어울리는 술이 생각이 난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페어링이라 그러거든요. 이 상관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면 침이 흐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게 되면 종이 침을 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페어링이 일어나게 되면 종 소리 단독으로 강아지에게 침이 나도록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저희들이 페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실 때마다 유사한 음식을 계속 같이 섭취하시게 되면, 원래 술 생각은 술을 마셨을 때 나야 되는 건데, 이 음식이 술과 페어링이 돼서 음식 단독으로 술 생각을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의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폐정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술로 인한 금단 증상이 보통 술 드시고 마지막으로부터 6시간에서 8시간 뒤에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금단 증상이 잘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해장술을 한다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이게 금단 증상이 살짝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건 사실 한 3단계 정도, 3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가 있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는가 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울리는 술이 생각나는 사람도, 해장술을 마시는 사람도 사실은 중독의 진행 과정 안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대상자분께 안내를 잘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새 핫한 맥주죠. 무알코올 맥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센터장님, 요새 무알코올 맥주 또는 비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무알코올 맥주를 마셔도 되나요? 혹은 무알코올 맥주와 비알코올 맥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알코올, 비알코올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알코올은 0.00, 즉 알코올이 아닙니다. 근데 비알코올은 맥주가 4%, 5% 이랬는데 비알코올은 한 1% 이내입니다. 즉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없는 음료이고, 비알코올은 적게 되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따라서 잘 구분하시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비알코올 안 됩니다. 무알코올은 가능하실 겁니다. 알코올이 없는 음료는 드셔도 되겠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무알코올 맥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회복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경우 재발로 봐야 될까요? 무알코올 맥주가 알코올 중독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양쪽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페어링을 설명드렸듯이 맥주 캔, 즉 무알코올이지만 맥주 캔을 보고 이렇게 페어링에 의해서 실제로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발을 유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술을 끊으려고 할 때 맥주 대신에 알코올이 전혀 없는 캔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서 술을 안 드신다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무알코올 맥주로 시작을 해서 맥주나 소주 등의 더 독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재발의 징검다리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무알코올 맥주만 마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이제 더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인께서 구분하시기는 어려울 테니 꼭 저희 전문가이신 김성근 센터장님과 같은 전문가와 잘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코올 중독, 정말 죽어야 끝나나요? 중독자 치료의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성공률, 이런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나 성별, 또 치료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경험으로 미뤄 볼 때 1년간 술을 끊으실 확률은 한 15% 정도로 봅니다. 15% 정도라는 것은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7번 입원하면 성공한다는 뜻이겠죠. 100%.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5%라는 성공률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치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알코올 중독 치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코올 중독 입원 치료 시에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입원해서 치료 과정을 질문하셨거든요. 입원하실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입원을 하시는데 그게 원인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검단 증상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시거나 이럴 때 입원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을 해도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검단 증상도 치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끊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검주를 하기 위한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기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단계로 내가 술을 끊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교육도 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노력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를 잘 지나가시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술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관계도 힘들어져 있고 직장도 힘들어져 있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런 여러 가지 망가진 부분들을 모두 정상화 시키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입원해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단계까지 입원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술을 끊겠다 하는 마음은 잡수시고 퇴원하셔야 안 될까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입원 치료에 관련한 질문은 지역사회 전문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가족들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답변을 잘 유념하셔서 대상자들에게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뇌 손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센터장님, 알코올 중독이 되면 뇌가 녹나요? 음주로 인해 손상된 뇌는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술을 드시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에는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도 있거든요. 신경이 많이 손상되면 결국 기억력을 포함해서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살아계시면 알코올성 치매를 하거든요.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하도 많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저희들이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을 드시면 뇌신경이 죽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살아있는 신경들끼리 노력을 합니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팔도 뻗고 연결도 시키고 뭔가 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 끊었다고 뇌신경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쩌면 평생을 술을 끊으셔야 살아있는 뇌신경 자체도 노력하고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술 드시면 뇌신경은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뇌가 녹는다는 질문도 무서웠는데 신경이 또 죽는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더 이제 폭음이라든지 음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필름이 끊기시는 분들도 그러면 뇌가 손상되고 있는 징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앞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결국엔 뇌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취해가 있는 동안에 다음날 기억을 하려고 해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필름 끊긴 것입니다. 이러면 일단 중독에 들어선 겁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술 생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단 거,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당뇨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뇌 보상회로에 그 술이나 담배, 마약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보상회로가 계속 그런 약물들을 결국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단 것도 보상회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대체요법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단 거를 드시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보상회로를 다른 방법으로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겠죠. 결국 술을 또 끊고 대체하는 방법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마지막 골 자체도 건강한 중독을 유지하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이나 담배를 끊으시더라도 그 운동으로 대체를 해서 잘 유지를 하시면 이게 대뇌 보상회로에 술과 담배 없이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에게는 운동을 하시면 당뇨에도 좋고 술도 끊으시고 일거양득일 겁니다. 네, 평소에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회복에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이런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 전문가들께서 이제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운동을 많이 이끌어낼수록 그렇습니다. 네, 건강이 좋아지고 회복도 좋아지겠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70세 이상 알코올 중독자에게 변화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기타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치료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동기 유발 방법도 다 비슷하고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치료하는데 방해가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첫째가 신체 질환이 많죠. 또 두 번째는 젊은 사람보다는 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 우울 이런 문제들, 정서적 문제들 또 있을 수도 있고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해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페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술이 페어링 되는 것이 기간이 길게 되면 이것을 소거라 그러죠.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치료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건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꾸준하게 본인과 치료자가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크게 치료의 원칙 자체가 달라지지 않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좀 더 고려할 점들이 많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금연 보조제로 담배 금단 현상을 줄여주는 것처럼 혹시 술도 줄이거나 끊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보조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로 담배 금단 현상을 줄인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알코올 금단 현상을 줄이는 약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제 신경안정제 계열이거든요. 입원하셔서 금단 증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걸 써서 금단 증상이 굉장히 경감되게 만들어 드리고 금단 증상도 잘 넘어가도록 도와드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술을 줄이거나 끊을 때 도움 될 만한 보조제가 있느냐. 다행히 1950년 이후에 약제 3가지가 미국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트렉손도 있고, 아캄프로세이트, 그리고 디슬피람 이런 약제들이 환자의 특성이나 각 스테이지에 맞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가보거나 아니면 내소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질문해보면 날트렉손이나 아캄스프로세이트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약도 있다 정도를 이제 잘 안내해 주시면은 아마 치료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중독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중독자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중독자 가족만을 위한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개개인의 가족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개인의 가족에 맞는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가족분도 환자분으로부터 많이 힘들고요. 또 환자분은 가족분 때문에 술 드신다고 핑계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 때문이라고 갈등 상황도 있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가족의 역할은 이분이 술을 드셨다, 담배를 피신다, 다른 걸 한다라고 치료자에게 보고를 하고 도움을 주실 뿐이지 술을 끊으라,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를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또 재발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또 이렇게 하시면 보호자도 스트레스가 좀 줄거든요. 보호자분께서 좀 더 노력하시면 내 자신의 스트레스도 줄이는 또 다른 치료나 노력을 또 하셔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나 스트레스가 준 상태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해당 치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시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그게 아마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이제 중독 문제가 있으면은 중독 치료 전문가에게 가셔서 모든 것을 이제 맡겨버리시는 부분,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스트레스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서로 동글동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들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센터장님과 함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청해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이분이 4번째라고 하네요. 5번째, 6번째 계속해서 제가 정보도 드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술을 끊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곤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시즌4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